안녕하세요. 마지막 결혼 준비 5번째 영상입니다. 5번째 영상은 이제 스몰웨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제가 카메라를 켰거든요. 주변에서 왜 스몰웨딩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스몰웨딩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거 찍으면서 얼굴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영 얼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번 찍은 거 날리고 지금 목을 자르고 다시 찍고 있어요. 우선은 스몰웨딩을 하게 된 거는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기본 예식장도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예식장은 여러 예식이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조금 작고 좀 소박하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어떤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그게 가장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제가 하객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냐?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막내딸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언니들이 3명 있어요. 언니들이 당연히 다 결혼식을 했겠죠. 예식장에서. 그리고 조카도 5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돌잔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지나 특히 부모님 지인들한테 청첩장을 돌리기가 조금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엄마도 야, 청첩장 주기가 너무 미안하다 이제 막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입장은 남자 쪽 집에서 작게 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린 냉큼한다. 약간 이게 전략이었고, 이제 오빠 쪽은 이제 저희가 예식을 한 곳이 저희는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예식을 했는데 우선은 놔주는 예식장이 없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예식을 했어야 됐고, 그럼 이제 오빠의 뭐 친척들 혹은 뭐 부모님 뭐 지인분들은 이제 나주에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는 저희가 버스 대절을 해도 직접적으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될까, 약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2월 중순에 상견례를 하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3월 말에 결혼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해요. 절대 예식장을 못 잡죠. 그러니까 물론 잡으려고 했다면 잡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좀 슬픈 얘기지만 취소하는 커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식장에서도 앞뒤로 붙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1시부터 뭐 2시, 3시까지가 기본 예식이면 10시 반, 10시 예식도 잡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선 저희는 스몰웨딩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베뉴 선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한옥 스타일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좀 고려를 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곳, 그래서 이제 해담원이라는 곳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해담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카페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주말이라든지 특정하게 행사가 잡히면 이제 저처럼 스몰웨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신대요. 국제 커플 하시는 분들이 전통婚礼를 거기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돌잔치,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가끔씩 하는 그런 어떤 기념 행사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식은 야외에서 합니다. 엄청 비가 많이 오거나 엄청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 야외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야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뉴가 결정이 되니까 사실은 그 다음은 저희가 선택할 거는 없었어요. 저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을 많이 줄이려면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 아니라 직접 돌아다녀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서 베뉴하고 조인되어 있는 이제 웨딩 컨설팅 그 플래너 해주시는 그 신부넷이라는 곳을 결정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 패키지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선 일정이 되는 곳을 무조건 찾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스몰웨딩을 하고 싶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다 플래너도 워낙 잘 되어 있고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각자 꿈꾸는 결혼식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조금 줄여서 다른 데에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에 한 번이니까 나는 완전 화려하게 하고 싶어. 사실은 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두 경우 다 쓸데없는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는 공통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싶어도 괜히 쓸데없이 더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스몰 웨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비용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들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과감하게 결혼식 생략, 뭐 과감하게 뭐 웨딩 포토 생략, 뭐 그렇게 하면은 정말 가격이 훅 내려는 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결혼은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게 가족 행사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잡을 때도 우리 둘만 되는 시간이 되면 안 되고, 우선 양가 부모님도 괜찮은 시간이어야 되고, 또 이제 저희는 직계 가족이랑 가족 친지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들도 사실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저희 작은 언니는 해외여행을 취소했거든요. 저희가 급하게 날짜를 잡느라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거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안 해버리면 비용은 줄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빠랑 저랑은 그렇게 무언가를 빼지는 말자. 다만 조금씩 해서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여보자, 약간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식은 버진 로드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식을 하는 거기 앞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잖아요. 우선 저희는 그거를 생화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조화로 진행을 했어요. 물론 생화로 하면 조금 더 예쁘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긴 한데,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화로 진행했어요. 조화로 진행해서 가격을 되게 많이 다운했던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웨딩 포토 촬영인데, 웨딩 포토 촬영이 이제 기본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포토북, 그리고 큰 액자, 이게 이제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그 포토북도 이제 장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으로 20페이지를 제일 많이 결정을 하신대요. 20페이지를 하면 총 드레스나 이제 양복을 4벌, 그러니까 뭐 드레스를 3벌을 하고 뭐 평상복 1벌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옷은 총 4벌을 갈아 입는 거고, 그리고 6시간 촬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6시간 촬영? 그러면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면 끝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9시에 촬영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7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또 드레스 고르는 시간, 드레스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머리랑 메이크업도 계속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6시간을 찍는다는 거는 거의 아침 일찍부터 그날 한 오후 5시, 6시까지 찍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돈도 돈이지만 이거는 못할 것 같다. 저희 체력상으로는 이건 절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줄여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10피로, 그러니까 원래는 20페이지인데 우리는 10페이지로 그렇게 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30만 원밖에 솔직히 차이가 안 났거든요. 이게 저는 거의 반 촬영을 하는 거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포토북 만드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액자 만드는 거 똑같고, 메이크업 하는 거 똑같고, 그날 저희 도와주시는 분, 포토그래퍼분, 출근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도 약간 가격을 줄이긴 줄였는데, 그거 줄인 게 30만 원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하고 여유가 있으시면 20피를 찍는 거는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힘들어도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사실 신부들은 그날 이런 스타일도 입어보고 저런 스타일도 입어보고 이런 헤어스타일도 해보고 뭐 묶어도 보고 올려도 보고 하면서, 사실 본식에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메이크업, 헤어도 해보면서 당일에 내가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거를 사실 알 수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웨딩 포토를 찍을 거면은 굳이 저희처럼 막 너무 확 줄여서 찍는 거는 비용 절감에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드레스를 두 개를 골랐는데, 진짜 저는 몰랐는데, 딱 결혼식을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추가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정말 추가금의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고르는 것마다 다 추가금이래. 근데 또 아닌 거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레스 추가금을 선택했습니다. 남자 양복은 추가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메이크업 샵에서 하고 간 그 메이크업하고 헤어로 한 벌을 찍고, 이제 중간에 한 번 갈아입으면서 이제 헤어하고 메이크업 정리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몇 컷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도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횟수가 넘어가면은 대부분 추가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는 아침 9시부터 촬영 시작해서 오후 2시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비교적 좀 일찍 끝났습니다. 많이 찍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두 개라서 그냥 드레스 두 벌, 양복 두 벌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웨딩 포토 셀렉을 할 때 이제 10장을 이제 고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그 액자를 조금 더 틀을 좋은 걸로 한다거나 조금 더 큰 걸로 한다거나. 왜냐면 액자 자체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진짜 정말 그냥 브라운 기본 액자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좋은 걸로 할까 하다가 언니들 보면은 한 1, 2년 있으면 그냥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포토북 펴보지도 않았어. 진짜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예식장 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요. 거기에 전시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어쨌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웨딩포토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봐요. 그리고 큰 액자 말고 조그만한 이제 액자들, 예를 들어 뭐 집에 장식장 같은 데다가 이제 놓고 싶은 분들은 뭐 최소 3개부터 7, 8개까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키링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알려는 주셨지만 저희는 그거를 추가를 하진 않았고, 대신 이제 저희가 가족식을 하는 대신에 피로연을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피로연을 왔는데 여기가 피로연 하는 식당이다라는 건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 이렇게 놓을 거를 오빠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학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려놓은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쭉 전시해 놓는 거 있죠. 그거 산바리를 오빠가 직접 사서 직접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르고 붙여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식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조그마한 액자가 3개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피로연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2주 뒤가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녔어요. 근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통사고가 하필이면 뒤에서 앞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트렁크가 구겨지면서 이제 그게 싹 다 구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액자를 따로 주문을 했고, 이제 그거는 저희 비용으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보험사 보험 처리로 해가지고 어쨌건 우리는 액자가 생겼다. 근데 그 액자도 그날 딱 전시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방에. 왜냐면 저희는 장식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생각보다 사진을 많이 안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그 포토 할 때 어떤 추가금이 생길 수 있냐면 수정. 수정을 제 기억에는 3번인가 5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횟수가 넘어가면 추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포토를 그렇게 이제 신부 입장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을 일이 사실은 살면서 많지 않으니까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어. 인생샷을 건지겠다. 그래서 정말 포토에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제대로 돈을 쓰시고 제대로 컷을 하시고 제대로 수정해서 정말 제대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포토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비용을 아꼈던 거는 이제 드레스, 웨딩 포토 드레스 말고 이제 본식 드레스를 보러 갔거든요. 샵을 여러 군데 가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건데, 그냥 저희는 샵 하나만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광주에서 제일 드레스가 많은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크릿 웨딩으로 결정을 해서 그냥 저희는 거기서 바로 결정을 했고, 처음에 이제 5개를 이제 먼저 입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샵에 도착했을 때
플래너님이 거기서도 추가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추가금을 말씀을 해주셔야 그 예산 안에 들어가는 드레스를 볼 수 있대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보편적으로 추가금 80에서 150 정도 되는 거기 라인까지는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로 맞춰서 이제 5벌을 입어봤는데, 만약에 5벌을 다 입어보고도 마음에 안 들면 또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되는 거고, 거기 5개에서 이제 고르면 이제 거기 가격만 되는 거죠. 제가 고른 거는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추가금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어본 것 중에 이제 제일 비싼 거를 딱 입었는데, 그거는 딱히 저한테 그렇게 어울리고 이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제가 예쁜 거를 골랐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플래너님한테 고르고 나오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플래너님, 저는 약간 싸구려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이랬더니 플래너님이 그게 아니라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상이면은 조금 비싸고, 뭐 저번 시즌, 저저번 시즌 약간 요렇게 되면은 좀 가격이 이제 추가금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야외 예식이기 때문에 크록스를 신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실내에서 하셔도 어차피 드레스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슈즈를 신는 분들은 많이 없대요. 키가 그렇게 많이 작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그 크록스 사가지고 제가 웨딩 크록스 이렇게 꾸몄거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아주 뽕을 빼고 있습니다. 웨딩 크록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패백은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전반적으로 패백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빌릴 때도 이제 양가 어머니 혼주 한복 빌렸고, 패백을 안 하니까 오빠 한복은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필요연해서 입었던 한복 이렇게 3벌만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물도 반지만 하나씩 했거든요. 그래서 금반지 하나씩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평상시에 멋내기용으로 할 뭐 조그마한 반지 몇 개, 그 다음에 뭐 귀걸이 몇 개, 뭐 약간 팔찌 몇 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예물은 간소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에 뭐 주례 선생님은 뭐 당연히 없고, 사회자는 저희가 가족식이다 보니까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사회를 봐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사회자는 저희가 이제 섭외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간소하게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입장하고 혼인 뭐 선서? 뭐 서약서? 뭐 그런 거 읽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물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덕담도 하고 뭐 혼주 인사말도 하고 뭐 하객 축하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는 전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형부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춤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춤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카 용돈만 추가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조카 용돈만.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들어간 최종 비용은 1,5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1,490만 원 들었어요. 1,490만 원. 장소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이 비용에 신혼여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렴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시세를 제가 일반 웨딩하고 비교해보진 않아서. 근데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요. 2025년에 저희가 뭐 크게 생략한 것들은 없고 다 했는데, 그런데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스몰 웨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될까 해서 남겨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몰 웨딩을 해서 되게 좋았어요. 스몰 웨딩을 하면 딱 저희만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되게 한적하고 진짜 조용하고 편하게 이제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오시는 분들이 스몰 웨딩을 안 해봐가지고 뭐 이모나 사촌 언니들은 좀 당황하더라고요. 여기가 신부 대기실이야? 뭐 여기가 이거야? 어디서 밥을 먹어? 약간 이런 것들. 왜냐면 일반 예식장은 조금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워낙 친절하셔서 잘 대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웨딩홀은
대로변에 있잖아요. 주차장도 아주 크고. 근데 저희는 약간 이제 골목에 있고 주차장이 좀 구석구석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조금 아쉬운 점. 근데 이제 저는 스몰리딩 진짜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에 드디어 이제 결혼식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어차피 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했네. 그리고 이제 보통 웨딩홀은 대관료가 엄청 적거나 없는 대신에 밥값, 뷔페값, 그래서 최소 정원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애초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대관료는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40명이었던 것 같아요. 40명보다 적으면 우선 뷔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한정식을 불러야 되고, 근데 저희는 40명보다 넘었기 때문에 뷔페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가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추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거를 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뭐 시간적인 여유나 뭐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뭐 예식이 밀리고 또 제가 뭐 치료받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엑셀에다 정리는 해놨는데 세부 내역들을 많이 적지는 못했어요. 저는 결혼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